중차대한 시기, 대통령 선거가 브라질 제도의 시험대가 된다. 사라 메셀린 이코노미 브라질 지국장인데 2022년 브라질은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이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1000개 이상의 입회 및 행정부 선거에서 30개 이상의 정당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수개월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서게 됨을 의미한다. 브라질 정부는 사면 초과에 몰린 우파 포퓰리스트 대통령 자유로 보우소나로의 득표를 위해 사회복지비를 지출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21년 말 브라질 경제 전망이 점점 암울해지면서 보우소나로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1분기에 11.2% 성장한 GDP는 2분기에 0.1% 감소했다. 최악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은 새로운 봉쇄, 의료용 산소 부족으로 이어지고 한때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개혁과 민정화는 선거의 뒤쪽으로 밀릴 것이다. 우선으로 파울로 게지스 경제부 장관을 지지하던 투자자들은 그가 친기업과 즉 과제를 실천하려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21년 말 의회에서 완화된 세제개혁 법안이 거의 통과될 뻔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공공부문 개혁은 전망이 어두워 보였다. 가뭄이 계속되고 공공부채가 GDP의 거의 100%에 달하는 가운데 시장은 2020년보다 너그럽지 않을 것이다. 9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는 각각 10.25%와 6.25%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국민의 14% 이상이 실직 상태다. 예상 GDP 성장률은 1%에 불과해서 대부분은 2022년에 더 실직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21년 초 정부가 경기 부양금을 삭감하면서 자신들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보우소나로를 비난할 것이다. 상원조사 결과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화이자 측의 제안을 6차례나 묵살했으며 일단 계약이 성사된 후에 부표를 보고도 못 본 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만은 더욱더 커졌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거리를 나섰던 반정부 시위대는 22년에도 다시 거리로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139건에 달하는 보우소나로에 대한 탄핵 청원서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139건이나. 하지만 보우소나로를 탄핵하려는 노력은 성공할 것 같지가 않다. 탄핵 절차를 개시할 책임이 있는 하원 의장이 보우소나로의 정치적인 협력자이기 때문이다. 21년 말 여론에 따르면 만약 선거가 이루어졌다면 보우소나로의 주요 도전자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좌파 노동당이 대규모 부패 스캔들과 극심한 불경기를 지켜본 시우바 전 대통령 역시 인기가 없다. 브라질 국민의 4분의 1은 어느 쪽에도 투표하지 않으려고 한다. 중도주의 정당들은 덜 양극화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기는 주앙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 레이크 만테타 전 보건부 그리고 2015년 3위를 차지한 고메스 전 주지사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부분 분석가는 이런 중도주의자들이 2018년처럼 표를 분산시켜 다 시우바 보우소나로의 결선 투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선거 운동은 긴장감이 돌 것이다. 보우소나로는 결과에 불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오직 10만의 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21년 9월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그가 한 말이다. 보우소나로 지지자들은 브라질의 현행 전자투표 시스템에 종이증명서를 추가할 것. 전자투표 하는구나. 보우소나로와 그의 정치인 아들들에 대한 조사를 명령한 대부분을 폐쇄하기 위한 군의 개입을 요구했다. 친정부 시위는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보우소나로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무기의 하나다. 그는 또한 극빈층의 현금을 지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를 확대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가 선거에서 지면은 권력을 고수하려 할 수도 있다. 11월 결선 투표에 여포는 브라질 제도의 힘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22년 9월 7일 브라질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200주년을 기념한다. 의회는 대학 입시에 도입한 인종할당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대법원은 브라질 전역의 원주민 토착지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브라질 국민들은 선거 결과에 가장 크게 달려있다. 대부분 브라질 국민은 자신들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투표하겠지만은 지금 브라질 민주주의 운명은 투표로 보호 선언을 물러나게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투표를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투표들을 다 이렇게 전자투표를 하니까 다들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앞날을 수 없는 아마존. 브라질 선거가 열대우림에 희망을 준다. 사라 메설린. 2022년 대통령 선거는 브라질 정부가 지구 기후 변화의 한 원인이 되어온 정책을 뒤집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흡수원이던 아마존 열대우림의 60%가 브라질에 속한다. 하지만 21년 네이처에 실린 한 염려스러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아마존은 거꾸로 탄소 배출원이 되었다. 2019년에 포퓰리스트 보우소나로가 취임한 이후에 40% 이상 급증한 산림 벌채와 산불이 주범이다. 보우소나로 집권기간에 환경 관련 법 집행과 벌금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불법 벌목과 채굴, 가축, 목축, 토지 수탈을 부추겼다고 환경운동가들은 말한다. 2021년 6월 히카르도 살레스 환경부 장관은 연방경찰이 아마존 목재 밀반출에 가담한 혐의로 자신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사임해야 했다. 환경 친화적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범죄를 단속하려고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우소나로는 선거에서 질 것 같아. 보우소나로 후임자는 노르웨이와 독일이 아마존 펀드 동결을 해제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아마존 펀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제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9년 보우소나로 정책에 대한 우려 속에 처리된 바가 있다. 새 대통령은 또한 브라질이 성과를 보이면 $200의 열대우림을 계획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개선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회담을 앞두고 브라질 정부가 이른바 이중 계산 요구를 포기할지는 불확실했다. 이 역사에 남을 요구는 다른 나라의 탄소 배출권도 자국 배출량 감축 기록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브라질이 이런 입장을 처리하고 회담에서 세계 시장에 출연한다면 브라질은 수십억 달러를 받아서 탄소 배출권으로 판매하는 열대우림 일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인 탄소 배출권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개화한 대통령이라도 열대우림과 주민을 위협하는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농민 친화적인 의회와 싸워야 한다. 여기는 토지수탈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토지 정교화 법안과 원주민 토착 GS의 불법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포함된다. 8월 대법원에서 원주민 토착지를 1988년 신헌법이 통과될 당시 점유지로 제한하는 사안을 논의하는 동안에 수천 명의 원주민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진을 쳤다. 대법원에서 결정을 미뤘지만 의회는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콜롬비아 등 다른 아마존 국가는 상급적인 이해관계에 압력에 직면할지라도 산림 벌채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많이 보여줬다. 브라질에서 더 나은 지도력을 갖추게 되면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열대우림 주민을 위해서 산림 벌채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지역적 노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우소나로가 다시 승리한다면 숲을 도로와 댐 광산으로 가득 메우겠다는 그 결심이 브라질 국경 넘어 훨씬 더 먼 곳의 파괴를 불러올 수가 있다.